전쟁에 동원되는 징병은 국가가 전쟁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군사력을 확충하거나 강화하는 방식으로 일반적으로 전시 또는 전쟁 준비 상황에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조선 시대에서도 전쟁 발발 시 징병 제도는 국가 방어의 중요한 수단이었으며 다양한 방식으로 군사를 모집했습니다. 전쟁 동원 징병 제도의 특징, 비상 징병 제도 전시 동원. 평시에는 일정한 병력만을 유지했으나 전쟁이 발발하거나 외침이 있을 경우 국가가 병력을 확충하기 위해 특별히 징병을 시행했습니다. 예를 들어 임진왜란 1592만 1598 당시에는 일본의 침략에 맞서기 위해 대규모 징병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때는 전 국민이 군에 징집될 수 있는 상황이었고 농민, 상인 등 평민들까지도 전쟁에 동원되었습니다. 병역 면제 및 특례, 평상시에는 군역을 면제받을 수 있는 계층이 있었지만 전시에는 그러한 면제가 대폭 축소되거나 사라지기도 했습니다. 특히 유력한 계층이나 고위 관리들은 전쟁에 직접적으로 동원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으나 전쟁이 확대되면 이러한 특권도 약화되었으며 모든 계층이 동원될 수 있었습니다. 정군과 임군, 정군은 상비군으로 평상시에도 일정 수의 군사가 훈련을 받으며 유지되는 군대였고 임군은 전쟁에 대비하여 필요할 때 급히 징집되는 군사였습니다. 전시에 임군이 크게 증가하게 되었으며 일반 백성들이 전쟁에 동원되는 주요 대상이 되었습니다. 군사 훈련과 준비, 전시 징병이 이루어지기 전에 병사들은 일정 기간 훈련을 받으며 전투에 대비할 수 있도록 준비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무예 훈련, 무기 다루기, 전술 훈련 등이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군역 동원의 범위와 방식, 전시에는 일정 연령대의 남성들이 대부분 군에 징집되었습니다. 조선 왕조실록과 같은 기록에 의하면 전쟁의 규모나 상황에 따라 20세 이상의 남성이 군에 동원되었으며 왕명에 따라 전국적으로 군을 모집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한 각 지역의 지방 수령들이 병력을 모집하고 훈련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은 조선 역사에서 가장 큰 전쟁 중 하나로 전쟁의 규모와 피해가 커지면서 대규모 징병이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임진왜란 당시 조선은 전국적으로 민간인까지 동원되는 대규모 군사 동원 체계를 운영했습니다. 병자호란 1636만 1637 당시에도 서울을 비롯한 주요 지역에서 대규모 병력 동원이 필요했으며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전쟁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전쟁 동원의 효과와 한계. 전쟁에 동원된 병력은 국가 방어에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지나치게 많은 인력을 동원하면 경제적, 사회적 불안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시 징병 제도는 국가의 안보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으나 징병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과 전쟁의 장기화는 종종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했습니다. 임진왜란과 같은 대규모 전쟁은 국가 재정과 민생에 큰 부담을 주었으며 징병을 통한 전쟁 동원 체제의 한계가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준비하기 위한 징병 제도는 국가 안보를 지키는 중요한 수단으로 기능했습니다. 위의 내용은 주로 조선의 군사 제도와 전쟁, 동원 방식에 대한 기존의 역사적 자료 및 연구를 종합한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기록과 문헌을 바탕으로 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다음의 주요 자료와 연구 결과를 근거로 합니다. 주요 기록 및 문헌. 조선왕조실록. 조선왕조실록은 각 왕의 재위 기간 동안 발생한 사건을 자세히 기록한 공식 문헌으로 전쟁 상황에서의 징병과 군사 동원의 기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진왜란 1592만 1598 당시 전시 동원에 관한 상세한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전시 군역 의무가 확대되었고 민간인까지 군에 동원되는 상황에 대한 기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동국여지승람. 조선시대의 지리와 사회 제도에 대해 다룬 백과사전으로 조선의 군사적 측면, 특히 징병과 관련된 제도적 변천을 다룹니다. 이 문헌에서는 징병 제도의 체계와 군사 동원의 구조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종실록과 세조실록. 세종과 세조의 통치 기간 동안의 군사, 정책 및 전시 동원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들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세조의 경우 병력 확충을 위해 군역의 강제화와 징병제도의 개편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병자호란실록. 병자호란 1636만 1637 당시의 전시, 군사 동원과 징병 관련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전쟁에서의 징병 체계와 군의 동원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을 제공합니다. 병자호란은 조선 사회와 경제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전시 징병의 한계와 효과가 중요한 논점으로 다뤄집니다. 임진왜란 관련 문헌들. 임진왜란 동안의 군사적 동원과
징병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이 시기의 기록들은 군사력 확충과 민간인 동원의 과정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성룡의 징비록 1597은 임진왜란 중의 군사, 동원과 군역 문제에 대해 중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군사 역사 연구, 조선시대 군사 제도와 징병 제도에 대한 현대의 역사, 연구들은 주로 군사학과 사회사 분야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연구자들은 징병 제도가 전쟁 발발 시 어떻게 변화하고 강화되었는지, 민간인이 어떻게 동원되었는지 등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진왜란 및 병자호란의 군사, 동원 체계에 관한 연구가 중요한 자료로 여겨집니다. 결론, 이와 같은 역사적 문헌과 연구들은 조선의 징병 제도 및 전쟁 동원의 방식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있으며 위에서 설명한 내용은 이를 바탕으로 한 종합적인 설명입니다. 전시 징병 제도는 군사적 필요와 국가 방어를 위한 중요한 제도였으며 이는 당시의 역사적 기록과 연구에 근거한 것입니다.